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하며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결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머스크가 정부 재직 시절 민감한 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홍수로 최소 79명이 사망했고 4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망자 중 28명은 어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제품에 높은 관세를 예고하며 양측은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브릭스는 확대 후 첫 회의에서 자국 통화 무역과 AI 남용 방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잭슨 대법관이 보수 판결을 공개 비판하면서 대법원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에빈 교도소를 공습해 최소 71명이 사망했습니다. 과거 친구와의 재연결은 반가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정치 세력 아메리카당 창당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윤범 리포터, 머스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가 서명한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에 반대하며 자유를 되찾자는 메시지와 함께 아메리카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지원했던 그가 지금은 정반대의 노선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아메리카당의 지향점은 뭡니까? 머스크는 전체 유권자의 80%가 중도층에 있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감축, 군사 AI 현대화, 규제 완화, 자유로운 발언, 친기술 정책, 출산 장려 등의 의제를 내걸었지만 실제 유권자들이 그 방향에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 구조상 제3당이 성공하기 쉽지 않죠? 맞습니다. 미국은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지율을 얻는 것만으로는 의석 확보가 어렵습니다. 주마다 다른 등록 요건과 서명 수집 기준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자금력이 있는 만큼 절차를 통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치사적으로도 제3당은 어려움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992년에 로스페로가 약 19%의 득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은 한 명도 얻지 못했죠. 그 외에도 녹색당의 랄프 네이더, 자유당의 체이스 올리버 같은 인물들도 전국 단위의 성공은 없었습니다. 머스크 역시 이 벽을 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의 전략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머스크는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해 상원과 하원의 소수 핵심 지역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그리스 장군의 전술에 비유하며 정밀 타격을 강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머스크의 이중적 행보에 대한 비판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정부와의 대규모 계약으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반정부적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막대한 세금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도 유권자라는 개념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 충성도는 여전히 강하고 80%의 중도층이라는 가설이 실체 없는 허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정당 창당에는 단순한 자금뿐 아니라 인력, 조직력, 그리고 인내심도 필수인데 머스크가 과연 그 과정을 감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기존 정치 세력과의 관계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이미 머스크를 견제하기 위한 슈퍼 페이키 설립에 나섰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지 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당과 No Labels와 같은 비주류 세력은 머스크와의 협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연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창당이 일시적인 퍼포먼스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 위스콘신 대법원 선거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선거에서 패한 후 정치자금 지원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다시 정치에 돈을 쓸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창당도 트럼프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당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창당은 미국 정치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신당 아메리카당을 창단한 데 이어서 과거 정부 부서 재직 당시 민감한 정보를 열람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미정 리포터, 보도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OBBBA에 서명하자 머스크는 즉각 X에 신당 창당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올렸고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아메리카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와의 정치적 결별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트럼프 진영은 머스크의 주요 기업들을 직접 겨냥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회사 이사회가 그의 정치 행보를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라며 경고했고, 투자회사 아조리아 파트너스는 테슬라 관련 ETF 출시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특히 CEO 제임스 피시백은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CEO 직책과 양립 가능하지 않다고 공개 비판하며 트럼프 전폭 지지 후원회 FSD 창설을 선언했습니다. 또 여기에 정부 데이터 열람 의혹까지 더해졌다고요? 맞습니다.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 혁신 부서 DOG에 재직 중 최소 7개 연방기관의 민감한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에는 경쟁사 계약안, 금융 알고리즘, 학생 대출 명단 등이 포함됐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민간 기업이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직 머스크가 이를 오용한 증거는 없지만 경쟁사들은 향후 전략 유출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도덕성과 공정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일정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머스크가 이런 민감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정치적 혹은 사업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회색지대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측은 머스크의 이런 이력과 낮은 대중 호감도를 들어 신당 창당이 실패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두 거물의 대립 구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메리카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7월 6일 일요일 현재 중부 텍사스를 강타한 갑작스러운 홍수로 최소 79명이 숨지고 4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특히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어린이들까지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하람 리포터, 지금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텍사스 커빌과 힐컨트리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룻밤 사이에 과달루페 강수위가 7피트에서 29피트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이 지역은 플래시 플러드 앨리라고 불릴 만큼 홍수에 취약한 지역인데요. 현재까지 79명이 숨졌고 실종자 수는 4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 희생이 특히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과달루페 강 인근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 가운데 28명이 사망자로 확인됐고 캠프 미스틱 소속 소녀 10수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구조대는 밤낮 없이 헬기와 스위프트 보트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추가 간구 예보와 범람 가능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수가 예고됐는데도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홍수 위험 경보를 홍수 발생 약 3시간 전부터 발령했지만 워낙 강 우량이 갑작스럽고 집중돼 현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큽니다. 일부 지역은 오래된 경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고 백악관은 현재 경보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커빌과 잉그램 지역에서는 소방대원들이 강둑을 따라 일일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명보트를 동원한 구조는 물론 헬기를 통한 항공 수색도 병행 중입니다. 커빌시 당국은 생존자 수색을 위해 밤새 구조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캠프 운영자들의 따뜻한 헌신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힐컨트리 커뮤니티 재단은 수해 복구를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했고 월드 센트럴 키친과 구세군도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펀드미 등 온라인 모금 플랫폼에서도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추가 강우도 우려된다고 하던데요. 국립기상청은 힐컨트리 지역에 앞으로도 뉴에서 4인치, 일부 지역엔 최대 10인치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추가적인 홍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추가 폭우가 발생할 경우 2차 피해와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참담한 재난 속에서도 구조와 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구조와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월 9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유럽과의 무역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 속에서 양측은 최소한의 틀만 있는 합의라도 성사시키기 위해 막판 조율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기존 WTO 체제를 무시하고 미국 중심의 양자 협상 방식을 고수하면서 유럽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품별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려 하고 유럽은 이를 글로벌 경제 혼란을 주는 무역 독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외국 기업을 압박하고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유도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브릭스 11개국이 참여한 첫 확대 정상회의가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시진핑과 푸틴 등 주요 정상들이 불참하거나 화상으로 대체해 주목도는 떨어졌지만 푸틴은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낡았다고 지적하며 자국 통화 무역과 탈달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브릭스는 G7보다 구매력 기준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공지능 남용 방지와 공정한 데이터 사용을 위한 공동 성명도 논의 중입니다. 2025년 미국 연방대법원 회기 마지막 날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또다시 강한 반대 의견을 내며 보수 다수의 결정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국적 효력의 금지 명령 제한에 대해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줬다면서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변인은 잭슨의 의견을 두고 200년의 판례와도 헌법과도 어긋난다고 맞받아치며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잭슨은 이번 회기 동안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을 내며 진보 진영의 선명한 목소리로 자리 잡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긴급 사건들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의 잇따른 반대는 대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경고이자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의 상징적 정치범 수용소인 에빈 교도소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정보작전 거점으로 활용된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며 최소 7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교도소 간부, 군 병력, 어린이 2명과 민간인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공습은 휴전 하루 전 감행됐으며 위성사진 분석 결과 행정동, 의료센터, 연회장소, 독방구역 등 4곳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격은 억압과 고문으로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를 상징적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멀어진 친구의 페이스북 요청이 갑자기 수락되었다면 기분은 묘합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지금 다시 연결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뒤따르죠.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친구와의 재회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익숙함이 때론 함정이 되기도 하니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친구와 다시 연결하고 싶다면 먼저 그 관계가 끊어진 이유와 지금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보라고 합니다. 다시 친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게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상처를 덮기 위해 다가서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 변화된 나와 상대의 현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옛 친구는 과거를 공유한 사람이지만 그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환자가 치료의 감독이 되어야 할 때 말기 희귀암 환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직접 찾고 연명치료 여부를 명확히 밝힌 사전 의료 지시서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최신 의학 정보를 꾸준히 공부하며 질문하는 자세가 생존의 질을 바꾼다고 강조합니다. 좋은 의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라는 말로 진짜 환자 중심 치료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삶 속에 배어든다는 말이 있죠. 말은 마음에 홈을 새기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덕담으로 장식해 보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